만약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 사건 현장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이 있다면요. 오늘은 신경학적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우리 신경계에 숨겨진 단서들을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수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팔에 힘이 쭉 빠지거나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 정말 어이없게 넘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긴급한 신호이자 해결해야 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말이죠. 아주 체계적인 수사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드디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제1막, 사건의 시작이죠. 모든 탐정이 그렇듯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경계 평가도 똑같아요.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사는 마치 현장에 처음 도착한 응급 요원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먼저 싹 훑어보는 거죠.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거나 숨쉬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건 뭐랄까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아주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안전이 확보됐죠? 그럼 이제 탐정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을 만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환자 자신이죠.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인터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템포예요. 증상이 얼마나 빨리 나타났느냐, 이 속도가 용의선상을 확 좁혀주는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몇 분 만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아, 이건 혈관 문제, 그러니까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구나. 반대로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됐다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나요? 이 갑자기라는 한마디가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같은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상황을 볼까요? 만약 넘어진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탐정은 이걸 물어볼 겁니다. 다친 직후에 의식을 잃었나요? 왜냐하면 의식을 잃었는지 아닌지가 뇌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외상성 뇌 손상을 의심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혹시 떨림이나 몸이 뻣뻣해지는 것과 함께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고 있나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패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언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럼 탐정은 뭘 할까요?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찾기 시작해야죠. 이게 바로 신체 검진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는 과정이에요. 훌륭한 탐정일수록 수사 원칙을 칼같이 지키죠. 신경학적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환자에게 설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건 기본이고요. 쉬운 검사부터 어려운 검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 바로 비교와 대조입니다. 그래야 증거가 더 확실해지거든요. 이 비교라는 원칙이 진짜 수사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먼저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깨처럼 몸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랑 손처럼 중심에서 먼 부분을 또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경 손상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근원지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탐정은 정말 다양한 영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근육의 힘이나 조절 능력을 보는 운동계, 또 촉각이나 통증 같은 걸 확인하는 감각계, 그리고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올라오는 그런 반사 반응들, 심지어 시각이나 삼킴 기능처럼 뇌에서 바로 뻗어나오는 뇌신경까지 신경계 구석구석에서 단서들을 모으는 거죠. 자, 이제 탐정의 직감과 날카로운 관찰력에 더해서 좀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꺼내 드는 게 바로 과학수사 도구, 즉 포렌식 툴이죠. 신경계 검사에서는 이게 바로 표준화된 평가 도구들입니다. 마치 과학수사팀이 지문 감식, 혈흔 분석처럼 각기 다른 도구를 쓰는 것과 똑같아요. 치료사도 균형 능력을 숫자로 정확히 재기 위해서
버그 균형 척도라는 걸 쓰고요. 걷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려고 일어서서 걷기 검사 같은 걸 사용하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탐정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요.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6점이 만점인 버그 균형 척도 검사에서 45점 미만이 나왔다?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분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일종의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인 셈이죠. 자, 드디어 모든 단서와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이제 탐정은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사건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 마침내 해결을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사건 해결의 전체 로드맵입니다. 먼저 모든 단서를 모으는 검사 단계가 있었죠. 그 다음엔 그 증거들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평가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균형 능력 손상처럼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진단을 내리고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예후를 예측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드디어 중재, 맞춤형 재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측정하면서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모든 몸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한 신호로 단서들을 보내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단서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건강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